듀오링고 중가가 3% 폭락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GPT도 필요가 없습니다. 웃겨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겠네요. 수업 때 학생이 한 질문인데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나마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챗 GPT-4.5가 발명이 됐죠. 텍스트로만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던 3.5 버전과는 달리 이제 4.5 버전은 사진, 오디오, 비디오도 잘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프로그램이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부분인데 목소리도 아주 자연스럽고 번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긴 여담으로, 아니죠, 웃기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분한테는. 듀오링고 중가가 3% 폭락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국어 공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제 학생이 이거를 선생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그 질문에 제 생각을 제대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정보만 얻으려고 하면 GPT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좋은 번역기가 많아서 음성 번역도 잘 되고 사진 번역도 잘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닐까요? 사실 챗 GPT가 이제는 플러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애를 그만할 것 같지는 않네요. 외국어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외국어 공부는 머리에 좋다, 아니면 치매를 맞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주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새 인생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삶을 찾으러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열심히 쌓은 탑을 다시 짓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선택은 개인의 몫이죠. 묵묵하게 탑을 계속 쌓다 보면 잘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열심히 쌓았던 탑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짓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본인이 사는 장소 아니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은 필수고요. 그래서 잔을 비우고 다시 따른다는 말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생도 한 명 있었어요. 유럽에 사는 학생인데 자기는 빵이랑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유럽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쌀이랑 국수는 입에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냥 모든 게 완벽했고 K-팝도 너무 좋고 드라마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한국에 사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팅 하세요. 네, 설명이 너무 길었죠. 네, TMI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취미로 배운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취미로 배운다고 해서 자신의 이유를 너무 과소평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도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이죠. 특히 K-팝이나 드라마를 오랫동안 본 분들이라면 한국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사를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 라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냥 한국어의 소리가 너무 좋으면 그것보다 좋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영어 공부 사실 그렇게 시작했고요. 이거는 노래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 나도 부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제가 수업을 몇천 시간 해보면서 느낀 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몇몇 분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너무 빨랐나요?
좀 허무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려고 하면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겨요? 웃겨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챗 GPT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간접 경험 하고 싶은 분들은 간접 경험 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어 배우시고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뜨는 기사는 유학생 수가 급증했다는 건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유학생 수랑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가 둘 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제 얘기네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네, 화이팅! 곧 한국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한국인이 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 학교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집이 먼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밤 9시 이전에 퇴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은 경쟁이 정말 심한 사회입니다. 학업 경쟁, 직업 경쟁, 외모 경쟁, 모든 분야에 경쟁이 있는 사회인데요. 작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빨리빨리 문화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갇혀서 재능 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끼가 발현이 되려면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에 지쳐서 끼를 발현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점을 알아채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옛날에 한국은 work hard, play hard의 정말 근본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의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사회가 점점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더 이상 야자를 하는 학교도 없고, 야간 근무나 회식을 강요하는 회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는 비혼주의랑 이제 히키코모리죠. 이제는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트렌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반려동물 수의 증가 등등. 네, 뭐 이제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겠네요.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BTS랑 드라마는 여러분이 벌써 너무 잘 아시고, 한국의 장점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한국 절대 나쁜 나라 아닙니다. 네, 음식도 맛있고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도 다 잘생겼고, 네, 한국어 많이 배워주세요. 네, 한국 자랑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라서 한국 자랑하면 이상할 텐데요. 네, 뭐 삼성, LG, 기아, 현대 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BTS랑 드라마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삼성 핸드폰 카메라 써보셨나요? 네, 아주 그냥